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하나만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타 강사를 자처하면서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해명하는가 하면 모든 자료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고, 또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는 소리를 높여서 따지고 방어합니다만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국민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깨끗하게 납득하지 못할까요? 자료는 빠진 게 많고 설명은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요 토론 주제는 꺼지지 않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잡고 여러분과 함께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밌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 세구미 투어 리타 트래블 베트남. 국토위에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 그리고 원희룡 장관과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원희룡 장관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본인이 나서서 이거 그냥 뭐 백지화 시킨다 큰 소리 빵빵 치고, 나중에 뭐 또 일타 강사 자처하면서 칠판에 뭐 쓰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겠습니다라고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상임위 나와서 싸우고 그랬는데요. 그걸 보고 그래, 말을 다 듣고 보니까 맞네, 우리가 잘못 알았네, 김건희 씨는 깨끗하네, 저렇게 해서 돈 버는 것 아니구나, 그렇게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한번 따져봅시다. 특히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과연 뭡니까? 갑자기 고속도로 종점이 바뀝니다. 그 고속도로 종점에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는 거죠. 이거 올려주려고 그런 것 아니야? 그게 가장 의혹의 본질이었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그런다고 땅값 안 올라간다, 정확하게 본질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땅값 안 올라가고 그렇게 해도 그쪽 개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의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고 사실 잘못한 것일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요? 이것부터 먼저 좀 따져봅시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원희룡 장관과 오갔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요 중간에 동산같이 살짝 올라온 땅이 병산리 578-347번지거든요. 이거를 산비탈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상속받은 땅을 얘기했던 거고요. 네. 예. 근데 상속받은 땅 말고 이 JCT에 5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 봐도 개발하기 좋은 땅으로 보이거든요. 365도 뭐 평야로 시야가 탁 트이고, 어떤 용도가 좋을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요. 그래서 산비탈 땅이라서 전부 개발 불가능하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다음 질문 봐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다고요. 네, 끝났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줬어요. 그 다음 우리 질문 순서가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지정돼 있는 경우에는 수변 지역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변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것을 해제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 지구단위 계획이 있던 곳은 수변 계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뭐 개발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미 수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 뭐 578이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변 구역이기 때문에 수변 구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범위 내를 넘는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법을 확인해 보십시오. 네, 확실합니다. 예, 확실합니다. 네. 그러면 수변기 구역이었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돼서 수변구역 해제한 사례를 제가 찾으면 저한테 사과하시겠어요? 사과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그 제 법 구조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네. 반드시 사과해 주세요. 네. 네. 자, 이제 들어봤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 오늘 나오셨는데, 자, 먼저 저 부분부터 좀 따져 보지요. 수변 구역 개발이 불가능합니까? 아니 이미 그 좀 이따 영상이 잡혔으면 좋겠지만 그 양평 공흥지구도 예. 수변구역이었습니다. 결국 기초단체장의 권한으로 필요에 의하면 해제해서 대규모 개발이 남긴 사례가 김건희, 윤석열, 최은수 일가 땅에서 이미 사례가 있고 한강변에서도 다른 아파트 사례가 이소영 의원이 제기했고 언론들에서 팩트체크를 했잖아요. 그게 사실인 거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저는 원희룡 장관이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야당 의원들이나 국민들을 훈계하듯이 자기가 옳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태도가 너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는 두 가지 원희룡 장관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는 JCT니까 땅값 안 온다는 거짓말을 계속 했잖아요. 지금도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JCT니까 땅값 안 온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500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앵커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바로 여기 1km 지점에 남양평 IC가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대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고 또 이쪽에 또 김건희 일가 땅이 있습니다. 29필지였는데 최근에 한겨레 신문이 다시 확인하니까 35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땅이 많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몰랐던 땅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현재 최종적으로는 35필지인데 뉴스타파는 29필지만 확인했을 때도 지금 시가가 125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남양평 IC가 있으니까 JCT로 여기서 제가 가보니까 이 거리는 1, 2분이면 JCT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일가, 윤석열 일가 땅에서는 이제 서울 강남권으로 20분이면 가는 겁니다. 근데 JCT니까 땅값 오른다는 거짓말.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화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선산하고 조상묘가 있으니까 개발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요신문하고 서울에서 가보니까 앵커님 보세요. 여기는 선산 조상묘가 이미 없어요. 200m 안으로 옮겨놨습니다. 2,000평이 따로 있습니다. 항공사니까 제가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변 시끄러우니까 아마 뒤쪽으로 효심으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은 저희는 괜찮습니다. 여기가 선산이고 조상묘니까 개발 안 된다고 원희룡이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국힘당이랑. 거짓말로 확인됐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꺼낸 거짓말이 산비탈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미 창고도 있고 스매트길도 이미 보이죠, 여러분? 여기 제가 두 번이나 갔는데요. 약간 비탈이 있습니다, 이쪽은. 근데 이 앞쪽은 산비탈이 아닙니다. 딱 보면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땅이라는 게 가보시면 바로 눈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꺼낸 거짓말이 수변구역이니까 안 된다는 건데 수변구역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초단체장이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공흥지구, 아까 말씀드린 공흥지구가 수변지역이었는데 해제해서 김송교 전 군수 시절에 국민의힘 전 의원던 그래서 그 유명한 양평 공흥지구 비리 의혹이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논란이 이렇게 가면은 좀 오히려 더 본질을 벗어난다고 보고요. 저는 수변구역인데 개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익을 얻었냐 못 얻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요. 이 김건희 여사 일가는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잔고도 증명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고 잔고도 조작, 학력과 경력도 위조해서 하는 분들이고 주가 조작도 지금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되관되고에 대해서 이분들이 뭐 법을 지켜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했고 뭐 김성교 군수 같은 사람 또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도 동원해서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논란을 가는 것은 원희룡 장관의 거짓말하는 행태를 집어내는 것 정도밖에 저는 의미가 없고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국어를 못하는 혼란스러운 정쟁 장관이 지금 이걸 다 혼탁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분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분이 학력고사 수석에 사시수석까지 하신 분이에요. 국어를 못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권력에 취했기 때문에 지금 정쟁 장관으로 자임하신 거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본질이 뭐냐면은 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거친 것을 어떤 권력자 내지는 보이지 않는 손 내지는 원희룡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노선을 바꿀 수 있냐 이겁니다. 왜 바꿨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느냐. 뭐 이소영 의원님 뭐 잘 차분하게 질의하셨는데 저거 개발이 가능하고 안 하고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왜 노선을 원래 양서면으로 대통령 공약으로 올라가는 건데 기재부까지 관여해서 예타까지 마친 것을 왜 형해화시켰느냐. 그럼 예타라는 걸 형해화시키면 국가재정법 이제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선을 바꿔서 뭐 강상면으로 뭐 바꾼다 칩시다. 바꾸면 바꾸는 대로 예타를 거치든지 정해진 절차를 바꿔야 그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원희룡 장관 제가 들어본 거에 의하면은 용역회사 말 듣고 바꿨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지금. 이걸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장님 그걸 개발을 한다 못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밝혀진 것만 해도 양평에 29필지 감정평가액이 125억 원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개발해서 이익을 볼 생각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땅을 사겠습니까? 이게 산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땅을 사랑해서 땅을 삽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익을 노리고 샀는 것이고 그 이익을 노리고 가게 사놨으면 뭐 그 자체가 이제 땅이 앞으로 어떻게 뭐 형질이 바뀌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될 일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개입해서 야 그 고속도로 바꿔봐 또는 누군가가 그걸 알아서 기면서 고속도로를 바꾸겠다고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 사안의 핵심인데 저는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이 지금 계속 거짓말을 시키는데 이제 본인도 사실 우리 방송 보면 몰리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답을 하다 왜냐하면 거짓말도 한두 개까지는 어떤 식으로도 뭐 이렇게 무마하지만 똑같은 거짓말이 이어져서 마지막에는 본인도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대답을 안 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진짜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질문하면 논리적으로 대답하든 사과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괴담선동꾼이다. 이 앞에 앉아있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괴담선동꾼이다. 그러면 괴담선동꾼 대 특혜 의혹 이렇게 제목을 뽑아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안진걸 소장이 괴담선동꾼이고 제가 괴담선동꾼의 동조자입니까? 여러분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그 종점 바꿨냐고요. 땅이 있는데 한두 필지가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있네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 결정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절차입니까? 자료 좀 보여주세요. 이 말을 괴담선동꾼으로 몰면서 똑같이 괴담선동꾼 대 특혜 시비 이렇게 가는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그런데 아까 뭐 공영방송 이야기하고 공정한 언론 이야기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계적 균형으로 괴담선동꾼 대 특혜 시비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언론이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좀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좀 알려줄 의무가 있다. 언론 정말 이렇게 좀 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에 하나만 좀 못할게요. 저 지금 원희룡 장관이 괴담선동꾼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역으로 돌려드리면요. 대장동도 처음에 의혹부터 시작했어요. 본인이 일타 강사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과거에 그럼 괴담선동꾼 원조시네요. 본인이. 그래서 저는 그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게 말했던 거 그대로 적용됩니다. 떳떳하니까 수사받으라 그랬어요. 떳떳하니까. 지금도 김건희 여사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떳떳하니까 권력형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더 털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정쟁화가 하고 말싸움으로 가면은 본질이 희석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수사할 리도 없고 대통령 일가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장 특검에서 이건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저기 봅니다. 그래요. 수사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딱 그걸 들으면서 누구한테 수사를 하라고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특검이 해야 되는데 공정한 변호사들 중에서 하나 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보면 이 검찰의 수사를 공정한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국정조사도 하긴 해야 됩니다만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 계속 일부러 제가 봤을 때는 원희룡 장관이 오바를 계속하면서요. 이거를 야당 의원들을 자극해요. 일부러. 그래서 이게
차분하게 이 팩트를 진상을 규명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없게끔 아예 싸움을 붙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의도적인 거라고 봐요. 저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야당이 사실은 넘어가서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네.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국정조사 가지고는 아마 여당이 전혀 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인 그게 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저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예. 만약에 특검을 하는데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거나 이렇게 나오면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부하면요 전면 보이콧을 해서 이건 국가를 또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때 되면은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국민들이 그건 저항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좀 바로 추진해야 된다. 그게 여론의 압박이고 민주당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 국민이 관련된 문제거든요. 저는 당당하게 가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약간만 제가 또 덧붙이면 아까 그 이소영 의원이 국감에서 제시한 사진 이겁니다. 화면 확대만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요. 이소영 의원이 차분하게 잘 짚었죠. 의원주 전 의원님 지적대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그 원래 선산업 물려받은 건 12필지고 지금 확인된 건 35필지니까 예. 그 사이에 23필지를 더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선산과 상업 투기 목적으로 샀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중에 이제 ESIND가 바로 그 고속도로 주변에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이게 산비탄이가 개발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작은 동네인데 딱 이런 건 저희들이 살면서 보지만 이런 데는 예외 없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이번 저는 청문회 그 상임위에서 최대 성과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희룡 장관이 이제 야당 의원이 계속 추궁하니까 사실 경제성 보고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PC 보고서가. 예비 타당성 조사보다 본 타당성 조사가 KDI가 2년간 20억을 들여서 연구한 건데 겨우 예타를 통과한 건데 그거보다 본인이 지금 좋다고 계속 우기려면 최소한 기술 보고서, 환경 보고서, 그다음에 BC 보고서는 있어야 되는 건데 BC 보고서도 없고 환경 보고서도 없어요. 보고서가 없이. 그럼 어떻게 결정했냐? 경점변이니까 그냥 구두로 보고를 받고 도면 보고 이렇게 도면을 본 다음에 선을 그어가면서 강상면 좋다고 구두로 결정했다고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19대, 20대 했었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수 없는 일. 이렇게 BC 없이 원래 노선을 갔다가 갑자기 변경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이거는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막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런 선례가 없을 겁니다. 세종대왕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가 고속도로잖아요. 그죠? 국비로 하는. 그러면 우리 5년에 한 번씩 국가 그 고속도로망을 변경을 해요. 조정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 자꾸 양평만 보니까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전도 전체를 가지고 사실은 이 고속도로망을 정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서울에서 양양 가는 고속도로에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가지고 강원도 양양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 그렇습니다. 큰 고속도로망 계획이 5년에 한 번씩 정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일부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이게 밑으로 강상면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면서 아주 이상한 모양이 되는데 그러면 다 100번 양보해서 이런 건 있을 수도 없지만 합리적으로 볼 때 이거 국가 고속도로망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이 전체 망은 그대로 놔두고 밑에 거 이 안에 있는 거를 지 마음대로 막 고치는 거는요. 저는 이거는 원칙이 완전히 이게 틀림없이 이상한 부분이 있다. 우리 시청자님들 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댕댕이 님이요. 원희룡 장관 표정을 보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홀린 듯 싶네요. DLQEJRGBGB 이 아이디는 한글로 바꾸면 무슨 뜻이죠? 뭐 그런 뜻이 있을 것 같은데 5만 원 슈퍼챗 보내시면서 안진걸 소장님 구글 위성 지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 지도는 산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견 주셨네요. 그래요? 그런 것도 또 이중남님, 이현주 의원님 기가 차고 코가 막히신 것 같습니다. 아까 기침 기가 차고 코가 막.
넥스트님도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아니 병원 부지 용도 변경해서 대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주변 경제 살린 이재명 지사는 유죄고 최은순이 용도 변경해서 개발하고 사적으로 이익 취하면 무죄입니까? 그런 의견 주셨네요. 빈자리님 비탈진 산이라서 개발을 못한다는 원희룡 장관 해명은 100% 허위고 괴담입니다. 전유수님 용산으로 헌법책 보내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보내서 국민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정도 했으면 본인들의 거짓말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났고 이걸 거두어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까 고민해도 모자랄 판인데요. 제가 원장관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람인지 제가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거짓말이 다 탄로 나가지고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걸 끝까지 한번 고수해 보려고 정말 괴담 이상 수준의 논리를 가져와서 강상민이 좋다고 매일 저렇게 외치잖아요. 야, 이거 정말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잘못해서 들켰는데 미안하다 그러고 빨리 돌아가서 어쨌든 국민들, 양평 국민들 더 이상 피해 안 주도록 해야 하는데 이 순간에도 강상면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온갖 논리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가져와서 하는 거는 누구 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대통령하고 김건희 일가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 정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원장관님. 근데 제가 보기에 강상면으로 하려고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걸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장님 말씀대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면 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다면 김건희 씨 일가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걸 틀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 본인이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본인한테 더 중요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익을 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중요할까요? 저는 원희룡 장관 지금 저 답변하는 걸 보니까 관상이 지금 매우 좋지 않습니다. 관상이 매우 부적절한 아까 상태이고, 이상하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와요. 저는요 원희룡 장관이 이거 지금 충격요법 주기 위해서 했다. 지금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요법이 아니고요. 그냥 진짜 충격에 전 국민 쇼크샷 할 수준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고 민주당을 지금 오물에다가 비유를 하시던데 이거 진짜 오물 장관 아닙니까? 오물 장관부터 먼저 치워야 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는 일은 기본적인 국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백지화의 의미도 또 말을 다르겠어요. 이거 전형적인 국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장관직을 수행합니까? 근데 문제는 이분이 학력고사 수석에다가 사시수석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분은 뭔가 감출 게 있거나 뭔가 당황했거나 지금 굉장히 관상이 지금 매우 안 좋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상임위에서 또 하나의 성과가 이쯤 되면 사실 대통령 부부하고 대통령실하고 분명히 교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2달간 가장 큰 이슈가 고속도로 게이트고 이게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도 뽑혔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 땅이 지금 우리 국민들 언뜻 보면 원희룡 땅인 줄 알겠어요. 왜냐면 뭐 본인이 먼저 너무 급발진하고 막 오바를 하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대통령 부부랑 논의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김두관 의원이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보고한 바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아마 양심이 찔렸나 보죠. 워낙 근거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원장관 역량이면 충분히 원칙적이고 책임있게 것이라고 넘어가는 식으로만 식사 자리에서 언급했다. 보고했잖아요. 와. 논의했잖아요. 아예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 모를까 본인이 또 인정을 해버렸어요. 식사까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식사까지 정신이. 하면서. 그다음에 그 녹취 저희가 있어요. 준비해서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예.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김 여사에게 이사를 따로 보고 온 적 있느냐? 요것도 나오죠. 예, 나옵니다. 보시면 좋겠네요. 예, 한번 들어봅시다. 예. 준비가 됐나요? 예. 준비하는 동안에 장관 그 국토위원회에서 이렇게 현안 질의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희룡 장관이 상태가 이상하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 그 마음이 좀 나쁘다. 그러니까 좀 정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교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 있는 그 국장들 아주 전전긍긍하는 표정을 보면 저거 아닌데 근데 야 예를 들어서 수변지구 개발 안 된다 그러면 그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기라도 해야죠. 아직 본인이 모든 걸 다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책임지다 막 이러니까 뒤에서 막 이러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다 안 좋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번 그 김두관 의원이 그 부분 질문했거든요. 혹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상의했느냐. 예. 지난번에 저 폴란드 갔을 때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4박 5일 같이 계신 거죠? 공식 행사에 몇 번 있었고요. 예. 저녁 식사 자리에 2번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평 서울 고속도로 문제가 굉장히 큰 대난이 되고 쟁점이 됐었는데 혹시 대통령께 이 고속도로 사안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고한 건 없고요. 예. 그 폴란드 갔을 때 식사 자리에서 아무튼 옆에 사람들이 요새 원장관 고생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해서는 워낙 그 근거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 원칙적으로 원장관 역량이면 충분히 원칙적이고 책임 있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옆에서들 그냥 예. 끄덕거리면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혹시 김건희 여사께서 따로 좀 보자 해서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까? 아니 그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건 뭐 거기 안 가본 지도 오래된 땅인데 참 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는 얘기로 있었습니다. 자, 안 가본 지도 오래된 땅이다. 그럼 이장님 가보긴 가봤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누가 땅 사놓고 날마다 가봅니까? 저 정도 당하면 김건희 여사가 억울하면 가만히 있었을 사람인 거 아닌 거 우리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도 언급하지 않는데 저는 조금 전에 원장관 말이 그대로 맞다면 원칙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원장관이 책임 있게 처리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메시지로 본인한테 또 들렸겠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점으로 당연히 돌려서 사과하고 끝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문제가 저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원장관대로 끝까지 강상면 쪽으로 양서에서 강상면 쪽으로 옮겨서 갈 것 같은 사실 좀 저는 공포감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이상한 게 만약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당황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걸로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형사상 그죠? 그냥 정치적 책임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게이트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자기 자신이 문제가 될까봐 이제 당황하면서 발을 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마 그 폴란드 갔다 와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서 뭐 그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언질 또는 어떤 사인을 받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굉장히 필사적이에요. 필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이렇게 도망가고 싶을 텐데 근데 필사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장관은 사실은 이 문제에서 발을 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걸 해결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해결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원안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대단하다. 보통 이 정도 됐으면요. 대통령 부인이고 대통령 그 일가면요. 이 정도 됐으면 이걸 팔겠다라든가 이렇게 무리가 일어나서 죄송하다. 이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물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이런 상황이 더 국민들한테 무리를 일으켜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우리가 주지 않도록 요거 팔고 나가겠다든지 뭐 어떻게 정리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하냐면 계속 보면서 뭔가 필사적으로 야 이게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들 이 어떤 이익에 대한 집착 이런 게 대단한 거 아니야? 야 이거는 그냥 강적들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낌상.
필사적이라는 말씀.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선한 역대 의도가 이런-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요. 나쁜 의도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잎사귀를 보면 그 열매를 알지요. 왜 그렇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갑자기 멀쩡하게 진행되던 고속도로를 정점을 바꾸겠다는 거냐? 찾아보니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거 아니냐? 이거 이상하다. 아, 그러면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백지화하겠다 하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 이건 민주당 책임이야 하고 가버리잖아요.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정치를 좀 해봤다고 이런 거 보면 정쟁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 버리면 그거 다 그쪽으로 넘어가더라. 이런 생각에서 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정말 나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광고를 좀 잠깐 듣고 우리도 좀 마음 좀 식히고 돌아오겠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스픽스몰입니다. 평등한 시민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로 상생 발전하도록 쇼핑몰을 꾸몄습니다. 품질 지키고요, 신뢰 쌓고요, 여러분의 만족도 높이겠습니다. 놀라우시다고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기적의 성장 덕분입니다. 자유로운 방문 스픽스몰, 당당한 회원가입 스픽스몰, 지혜로운 소비 스픽스몰. 자, 100만 넘어갑니다. 200만을 합니다. 회원가입 부탁해요.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밌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 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요.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정협의 끝나고 나와서 갑자기 백지화 시킨다고 했죠.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 사건 전에 인지한 그런 게 드러난다면 장관 그만두고 정치 생명 걸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미 그때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 전에 몰랐다고? 아니, 지난번 국감 때, 지난해 국감 때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그 지역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알았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따지니까 이번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장관님께서 7월 7일에 채널 A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사회자가 하니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제가 질의하니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확인해본 결과 불법이 아니어서 답변을 드렸다. 자, 확인해보셨습니까? 그 땅이 불법인지 아닌지? 네. 그러면은 사전에 인지하신 건 맞네요. 땅 확인해보셨다면서요. 지번이 아니라 저기 아니 왜 그러세요? 한준호 의원님, 제가 정확하게 한준호 제가 의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제가 하나 불법이 하나 아니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아니었어요. 하나 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답변을 주셨습니까? 예, 답변 드릴게요. 아니 답변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답변 받은 게 없는데. 부서를 통해서 답변하지. 국감에서 진행된 것은 우리 부서가 그렇습니까? 발표하면은 답변하면은 옹색해요. 왜냐하면 채널A에 직접 나가서 내가 확인해봤고 불법이 아니더라. 그래서 답변을 줬다고 했는데 저는 받은 답변이 없고. 그건 말꼬리 잡는 다음 질문 장 아닙니까 그거? 넘겨보세요. 이게 왜 말이 안 됩니까? 우리 부서에서 답변했는데 장관이 답변 안 했다 개인적으로? 말꼬리 잡기 질문은 예, 잠시만요. 자, 이제 저러면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장님 느닷없이 한준호 의원한테 무슨 번지를 아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그러면서 그게 바로 당신 사무실 주소야. 당신도 그걸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이렇게 역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준호 의원 집어는 본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준호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걸 예상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야 거기 그 사람 사무실 저 주소 한번 줘봐봐 아는가 물어보게 이렇게 했겠죠. 그걸 이제 준비를 해온 거죠. 저는 근데 아까 말꼬리 잡는다고 본인이 이제 한준호 의원한테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저는 관전자로서 보면 누가 지금 말꼬리를 만들고 있는지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언론이 필요하고 우리처럼 집요하게 이 문제의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치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말꼬리다, 괴담 세력의 선동이다 이렇게 몰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말에 꼬여서 진실이 무엇인지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그 기술이 지금 원희룡 장관은 탁월한 사람이다. 지나칠 정도로 너무 잘해서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지 살리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사안을 베베베 꼬아가서 마지막 들어보면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도록 하는 그 트릭에 지금 우리가 속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파고들어서 진실의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밝혀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쟁으로 덮는다고 덮어집니까? 덮어지지도 않지만은 저는 원희룡 장관 같은 이런 정쟁 장관은 진짜 헌법 역사상 전 처음 봅니다. 처음 보고 저는 이분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민주당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차관들 임명해서 내보낼 때도 가서 좀 반 카르텔과 잘 싸워라.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서 쓰는 카르텔은 민주당을 지금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인정한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차관들한테도 잘 싸워라. 장관들도 잘 싸우는 사람이 대통령이 좋아한다. 지금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부의 태도가 오로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와의 그런 싸움, 여기에만 지금 골몰해 있는 것이 지금 원희룡 장관의 저 태도로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결국 진실을 다 감출 수는 없죠. 근데 원희룡 장관이 지금 쓰는 언어들을 보면요. 아니 강상면으로 노선을 그 용역회사 말 듣고 바꾼 게 뭐 그렇게 잘했다고 자기 정치 생명을 겁니까? 그렇게 자기 정치 생명이 가볍습니까? 저 그게 하나 여쭙고 싶었고, 뭐 민주당을 문 닫게 하겠다, 이재명 대표 나와라, 뭐 백지화하겠다, 충격요법이었다, 뭐 오물을 치워야지 할 수 있다. 뭐 이게 말이 많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업무에 충실해가지고 일을 하면 하고 월급 받아가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정치를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요. 원희룡 장관 같은 분은 이제는 장관 그만두고 국민의힘 들어와도요. 제가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까? 정말 반품해야 됩니다. 이거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저기 이제 사실은 이제 한준호 의원이 사람이 이제 착하니까 저렇게 한 건데 장관은요 지금 증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저기에 예. 국정 저기 저 상임위에서. 그래서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지 본인이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의원이 좀 이렇게 좀 경험이 있으면 장관 그 저기 내가 묻는 거에 답만 하시고 질문하지 마세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한 의원이 좀, 좀 이제 착해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 원희룡 장관 하는 걸 보면 아주 웃기는 거죠. 자기가 증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교만해요. 있을 수 없는 거고 자기가 뭔데 질문합니까? 자기가 지금 답하라고 앉아 있는데 국민한테 질문합니까? 자기가? 어디서 그따위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 지금 큰일 났어요. 이 완전히 국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국회 권력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고 이게 윤석열 정부 때문이에요. 그리고 법원도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간에 그 저 장모 구속한 거 상당히 저는 법원이 그래도 용기를 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법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법원에 대해서 막 압박하고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정도 되면요. 국회의장 그다음에 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얘기해야 돼요. 이게 지금 3권 분립이고 사실은 대등한 권력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독재국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얘기해야 돼. 이 국회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 우리 국무위원들 좀 예의 있게 존중하면서 국회 존중하면서 답변을 제대로 성실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지금 왜 국회의장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네? 그래서 제가 요거 약간 저기 지금 이제 우리가 방송은 안 나왔지만 자막이 나가잖아요. 이른바 그 행신동 1082번지가 갑자기 이제 검색이 된 거예요. 그 팩트체크 잠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원희룡 장관은 그때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이 이 일대 토지를 PPT에 띄우면서 지번까지 제시하는데
직원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원희룡 예. 장관은 네 사무소 직원도 모르면서라는 말까지 했어요. 예. 어디다 의혹을 제기하냐고. 근데 한준호 의원은 당시에 PPT나 자료를 보면요, 제가 다 검색해봤더니 강상면 병산 일대에 이렇게 창고도 있고 시멘트길까지 놓여져 있는데 형질 변경이 다 됐더라. 선산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땅값이 56배나 뛰어 있던데 김건희 일가 땅인데 이 과정에서 그 특혜나 불법이 없으냐 물어본 거예요. 뭐 집원을 그냥 김건희 여사 땅이라는 말을 안 하고 이 집원을 막 불러주면서 강산면 병산이 뭐 몇 번지 불법이냐 물어본.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강산면 병산의 땅을 지목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그래야 아니까. 그걸로 거짓말했다. 김건희 여사 땅이 6월 29일 전에 몰랐다. 그 전에 몰랐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을 벌리니까 갑자기 한준호한테 자 행신동 1082번지 아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 지금 무슨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항의성으로 말하니까 당신 사무실이야. 그것도 모르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방지게. 완전히 국회와 국회의원 완전히 모욕했는데 더 건방지게 여기서 더 황당한 게 이제 자기가 앵커님 감히 지난 질문하고 건데 있어. 알고 봤더니 한준호 의원이 거기가 어딘지 내가 모르겠다고 말한 이유가 드러났어. 왜냐하면 자기 사무실 집원 정도는 알잖아요. 원희룡 모를 의원이 수도 말한 있어요. 집원은 행신동 주민센터예요. 잘못 예, 얘기했네. 한준호 의원 사무실은 1086번지예요. 아. 근데 아마 실무자가 원희룡한테 잘못 알려줬나 봐요. 그래서 역공을 가해라고 알려줬나 봐요. 아. 야, 너 1082번지 알아 몰라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니네 사무실이거든. 그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강산면 병산의 땅을 내가 알았다라고 의혹을 제기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말이 안 되고 정말 최악의 장면 중에 하나죠. 의원 좋은 그런 건 참 이제 가증스럽다고 하죠. 네, 너무 가증스럽고 그리고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 참 가증스러워요. 본인이 이걸 정정으로 몰고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뭉개려고 하는 의도가 다 보이는데 말은 이소영 의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합리적이고 증거에 입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자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억지 주장을 폈다가 이쪽에서 다시 증거를 제기하니까 또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제 또 양평을 갔더라고요. 양평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오물을 치우면 다시 뭐 고속도로 놓겠습니다. 잘못을 누가 한 겁니까? 완전 큰 소리 치고 지금 있어. 오물이 누가 된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참 정치를 해도 이렇게 하나 싶은데요. 원희룡 장관 발언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우리 양평의 오랜 수건 사업이고 과연 어디가 가장 좋은 노선인지를 찾아가고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있던 상황인데 워낙 이게 정치적인 이게 싸움거리가 되고 뭐 특정인이 여기에 뭐 특혜를 받았느니 안 받았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묻지 말라는 식으로 무조건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내려면요 우선 오물을 치우고 길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제대로 온 길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국회에서 양평 가서 듣고 오겠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온다라는 일정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가 된 거지 앞으로 주민 의견을 듣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는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공지하고 큰 데서 하게 될 겁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쇼를 하지 마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장님, 민주당이 백지화하라고 그랬습니까? 백지화 해놓고 도로 안 만들겠습니다. 불편하죠? 왜 불편합니까? 민주당이 다 이렇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사고 쳐놓고 남한테 다 떠넘기고 자신이 다시 해결사로 나서겠다는 저 모습에 차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는 분노를 좀 진짜 가눌 수가 없는데요. 저분이 지금 이제 저 현장에 갔어도 원한대로 가겠다는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지난 15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곡절을 거치면서 결정했던 고속도로 논선을
지금 다시 주민 의견 듣고 할지 말지 결정하겠답니다. 그럼 양서면 주민들은 주민 아닙니까? 강상면 주민만 주민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결정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고속도로 우리 길 놓는다고 어디 가서 국가가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할 때 주민 의견 청취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 그다음에 도로의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하지. 주민들 이야기 다 들으면 자기 동네 다 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국가가 객관적인 기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그런 사정 과정을 길게 보면 15년 동안 한 거를 지금 동네 나가서 주민들 의견 듣고 제대로 길을 찾겠다고 하는 저 장관이 장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저는 지금 제가 그 시방쇼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제가 이제 헌법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도저히 헌법이 이 오물처럼 지금 오염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헌법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것부터 생각해 보죠. 아니 지금 원희룡 장관은 누가 백지화 선언해놓고 누가 안 하겠다 해놓고 지금 누구 탓을 합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거든요. 이거 검사 DNA가 지금 발동한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몇 번째 그 가피해자 뒤바꿔치기는 뭐 여러 사례를 들었고요. 전형적인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고요. 또 하나는 오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게 지금 오물이라는 표시인데 저도 지금 오물을 말하고 있네요. 전형적인 국민 무시 발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부는 대통령만 선출합니다. 원희룡 장관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그 권력의 일부, 국토교통부라는 장관의 권한만 일부 위임받은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디 지금 선출된 권력 앞에서 국민 앞에서 국민을 무시한다고요?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지금 상황인 것이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 많이 부족해가지고 저는 많이 비판하거든요. 제 역할 못합니다. 저 같은 국민들은 비판해도 돼요. 근데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지금 공직자로 앉아있거든요. 물으면 답을 해야 될 위치에서 저런 식으로 의원들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고 저렇게 무시를 한다? 이거 국민 무시고 저는 결국 이제 국민의힘도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인들도 국민들의 대표인데 그렇게 대통령만 바라보고 저렇게 있으면요. 그냥 다 월급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체계가 지금 다 무너져 있다. 저 이렇게 봅니다. 그 원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아까 이제 대통령이 마치 이 나라를 자기 개인 걸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지 장관도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놓고 안 놓고를 마치 자기 개인의 어떤 시혜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내가 이거 놔줄까 말까? 더 이상 입 닥치고 우리 하자는 대로 김건희 여사 얘기 그만 꺼내고 입 딱 닥치고 찌그러질래 안 찌그러질래? 그래서 찌그러지면 내가 그거 해줄게. 한번 생각해 볼게. 양평군 주민들 한번 잘 좀 생각해서 내 하자는 대로 잘 따라. 그럼 내가 해줄게. 지금 이거예요. 완전히 시혜적인 일로 착각하고 있어. 이거는요, 국고고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위임해가지고 그 일 좀 하라고 맡겼더니 이게 완전히 지금 머슴이 지금 하극상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분도 그렇고 저는 이 정부가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주권 원리 자체를 지금 망각하고 완전히 하극상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라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잘 참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예, 오늘 뭐 국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인 입으로 백지화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백지화는 뭡니까?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안 놓겠다라는 얘기죠. 그걸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니고 국토부 직원을 시켜서 그건 충격요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국토부 직원이 그런 발언을 했고 그건 잘못한 것이다라고 본인이 꾸짖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어디다 대고 충격요법을 씁니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충격요법을 쓰면 안 되지요. 네가 뭔데 우리를 충격을 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슬슬 퇴로를 좀 찾는 거죠. 보니까 야당이 의혹 제기를 멈추면 즉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또 말이 되는 조건인지도 모르겠고
내년 예산안에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설계비 20억을 슬그머니 편성을 해놨어요. 아니 백지화하겠다면서 설계비 20억은 왜 또 편성을 했습니까? 이건 또 무슨 꼼수인가요? 그야말로 좌충우돌 천방지축입니다. 국회에서 원희룡 장관 이 부분에 관해서 국토교통위원장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장관의 권능으로 고속도로가 행정 절차에서 본타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백지화라고 하면 백지화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 실질은 중단입니다. 중단이요? 네. 그럼 백지화가 아니네요. 백지화라는 것이 그동안 진행된 게 아직 예산 투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의사 결정도 된 게 없습니다. 예산 그러면 중단이 되면 이게 무기한 끌다 보면 무산이 될 수도 있겠죠. 장관님, 그 백지화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요. 양평 주민들께서는 이것 때문에 큰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백지화가 아니라 중단이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이 거짓 선동이 백지화라고 임기 그랬고요. 내내 계속된다면 다음 정부에서 해라. 자, 거짓 그러면 선동이 중단되면 자, 즉시 그러면 추진한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백지화된 것을 장관의 권능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럼 다시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려고 했는데 그럼 백지화가 아니고 잠깐 중단되었던 거다라고 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도로국장 또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가십니까? 그런 아니, 뜻이 지금 아니라요. 백지화라고 자, 그랬잖아요. 질문은 민주당한테 지금 가는 여태까지 겁니다. 앞으로 행정 행위가 근거 있었지 없는 의혹 않습니까? 확산의 제기를 중단한다. 자, 들어보세요.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장관님, 신은기 변호사 지금 정상입니까? 저 때는 김민기 위원장이 저 퇴장을 시켜버렸어야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아니 본인이 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원희룡 장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제 우리 문체부에다가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이제 희룡 사전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어 사전 대신에 원희룡식의 단어법에 대한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자꾸 괴담 선동, 민주당 귀책 얘기를 하는데 그럼 본인도 대장동 의혹 제기한 것도 괴담 선동이라니까요. 이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검사적 마인드죠. 내가 제기하는 건 선한 의혹이고 남들이 제기하는 건 부당한 의혹이라는 굉장한 선민의식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저런 식으로 장관이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면요. 국정이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무원들은 도대체 누굴 보고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님께 정말 간곡하게 저는 나라를 위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식으로 정쟁화하고 본인 정치의 장관 자리 이용하실 거면은 그냥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이건 낫지 않겠냐. 이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장관직 수행이다. 나라를 망치고 있다 저렇게 봅니다. 아니 이장님 저게 말이 됩니까? 백지화냐? 그러니까 중단이다. 그러면 중단이냐? 그것도 말을 안 해. 아니 단정 짓지 말라고. 희룡 사전을 만들어야 돼. 희룡 사전을. 그럼 어쩌라고? 말장난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장난 수준을 저는 뛰어넘어서 국민을 앞에 두고 저렇게 농락해도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지화를 해놓고 그 백지화가 그러면 전면 중단이냐? 아니다. 그냥 중단이냐. 그럼 중단이 맞습니까? 하니까 대답을 안 해버려요. 저는 역대 정권에서 우리 한번 꼼꼼히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보수 진보 정권 다 통틀어서 역대 정권에서 장관이 이 정도로 지금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해명을 하라고 하니까 말이 꼬이도록 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도록 계속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은 시간을 놓쳐버리고요. 대답은 제대로 하지 않고요. 자료는 달라면 주질 않습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민주당이나 문제 제기했던 사람을 덤태기를 씌워놓고 너희들이 반성하면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고려해보겠다. 그 권한이 저분한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관이 되어서 국민들 앞에서 저 큰 소리를 치느냐. 이게 정말 나라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어화법이 무엇이다, 아니다. 의견이 다르다, 같다, 이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우기면서 남한테 다 덤태기를 씌우는 사람은 어떻게 장관으로 둘 것이며, 그러면 그렇게 해도 30%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으니까 끝까지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겠다. 정말 나쁘다. 정말 다른 욕이 순간적으로 나오려다가 제가 꾹 참았는데요. 저는 원희룡 장관 정말 최악의 정치인이라고 보는 게 어제 국감장에서도요.
자기를 탄핵해달라는 식으로 도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은 분명히 원희룡 장관 마음을 제가 관심법 한번 읽어보면요. 아마 이상민 장관 기각나면서 뭔가 이렇게 여론이 뒤집혀졌다라는 걸 본인도 지금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의 역풍을 자기에게 좀 달라. 그걸 에너지 삼아서 뭘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그렇게 허접하지 않거든요. 다 바라보는 눈이 있고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다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님은 정말 역대 최악의 정치인이라는 칭호를 좀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럴수록 안진걸 예. 소장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이제 자꾸 정쟁으로 몰고 가버리려고 예. 하잖아요. 진실이 뭔가 예. 그걸 이제 찾아내시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의 이제 그 작전에 제가 말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혹시 뭐 그 뒤로 좀 더 나온 거 있습니까? 그 후로 이제 어제 그제 상황, 그다음에 오늘은 일종의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반박하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산 하는데 그 선산도 아니라면서요. 예, 그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짓말이 확인이 됐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200m 들어갔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 아버님 묘까지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서까지. 그리고 등기부등본니까 떼보니까 김건희 여사 부친의 친척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일가가. 선산이 아니에요. 여기에 묘가 없어요. 문제가 제기된 땅은. 예, 선산과 조상묘 하면 거기에 최소한 돌아가신 아버님이랑 또는 그 조상들의 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묘는 200m 더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등기부등본으로도 확인이 됐고 제가 방금 아까 찍은 항공사진으로 제가 다 확인이 됐습니다. 직접 답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1호 신문이라든지 서울에서 같은 언론인들이.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선산이라서 개발이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좀 사실과 다른 것 같고, 100% 그다음에 아닙니다. 그쪽으로 간다고 해도 수변지구 뭐고 이렇게 뭐 지금 뭐 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예. 그렇게 해도 뭐 땅값 하나도 안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물어봤죠. 그것은 감정평가사님들이 벌써 이미 이제 시가만 125억에 달한다. 29필지인데 그때 29필지를 조사한 게 125억인데요. 최근에 다시 35필지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액은 이제 130억도 넘어가겠죠. 근데 남양평 IC가 생기기 때문에 땅값 오른다는 건 분명한데, 자, 그 근거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상면, 강화면 일대 분들이요, 토지 거래를 지금 안 해요. 작년에 비해서 예전에 3분의 1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 이제 땅값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매물했던 사람들이 땅을 안 파는 거죠. 다시 땅 사러 이제 사람들이 와요. 팔아요 그랬더니 아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팩트로 확인됐어요. 거래 건수가 급감한 것이 팩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알아보면 국민의힘과 원희룡 그다음 대통령실 거짓말이 모두 드러납니다. 예. 근데 이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나 김건희 최원수 일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우리 국민들 더 열받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이 종횡무진 여러 사람들이 정말 또 필사적으로 방어도 하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지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데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 하나도 지금 인정하지 않거든요. 아마도 인정하는 순간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양평에 있는 지역위원장 또는 민주당 군 의원 이런 분들이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이 게임은 인정과 불인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실은 국민과 정권의 싸움으로 확장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진실이 이기는지 거짓이 이기는지는 결국 힘의 대결,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결판 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서 인정과 불인정의 문제가 아닌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어제 한 얘기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설사 강상면 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김건희 씨 일가 때문에 노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해명된다고 해도 그 노선대로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가 남는다. 국민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직자들이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백지 신탁도 해서 특혜를 원천 차단해야 된다. 또 김씨 일가의 땅을 부동산 백지 신탁에 준해 매각해서 결자 해지하도록 원희룡 장관이 건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부분도 논의를 해보겠고요.
자, 여러분, 진실은 자꾸 감추어지고 진실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론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는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상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 좀 막막한 느낌이 듭니다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힘을 모읍시다. 깨어 있는 정어리 100만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죠. 안진걸 소장님, 이현주 의원님, 신인기 변호사님, 정기환 대표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